안녕하세요. 페미실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페북에 올린 글을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주권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옳은 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을 빗나간 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권자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수천 수백 가지가 넘는데 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닷페이스에 출연했는가? 이게 핵심인데 이재명 후보의 글에서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20대 남성들은 이재명 후보가 친페미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우려와 논란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면 닷페이스에 출연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썼어야죠. 저라면 이선옥 작가 아니면 이동형 씨 같은 사람들과 닷페이스를 같이 초청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닷페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유튜브 채널에게 질문 편지를 받는 식의 방식을 썼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라면 결코 1대1 대화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행동은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그냥 무작정 돌격한 거나 마찬가지고 저는 이건 차라리 해피보다 못하다고 봐요. 참 안타깝게도 다음 문단도 정말 별로인데 솔직히 앞의 내용보다 더 별로라고 생각해요. 페미 갈등이 기성세대 잘못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페미 갈등이 정말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면 왜 20대 남성들은 기성세대를 싫어하지 않고 페미들을 싫어할까요? 그리고 기성세대가 페미가 아닌데 왜 기성세대가 페미 갈등의 잘못된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점을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뻔한 말 같아요. 예를 들어 축구 감독이 이번 패배의 원인은 모두 감독 책임이라고 얘기해도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청년들은 성장과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것도 핵심을 좀 빗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청년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예전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성장률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게 더 적절한 말이겠죠. 잠깐 딴 얘기를 조금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근래 공정이 시대적 화두가 된 것은 조국 사태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고성장이 불가능한 것도 한몫한다고 봐요. 꽝 대신 닭처럼 성장이 안 되니까 공정 이런 느낌인데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공정은 20대 남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20대 남성에게 페미와 공정은 같이 갈 수 없는 요소예요. 만약 페미와 공정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20대 남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페미와 공정이 같이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부분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 일단 기회와 자원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게 뭔 뜻인지 좀 애매모호해요. 이 말이 만약 진위계수를 개선시키겠다는 의미면 저는 옳다고 얘기하겠는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예산과 기회가 늘어나야 된다는 의미면 저는 정말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는 닷페이스 영상이 올라오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서 빨리 영상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봤듯이 이재명 후보는 성장이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이 발언에 동의하지 않아요. 진보 경제학자들은 성장이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에 집착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쓴 책이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부가 성장에 집착하지 않으면 뭘 추구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진보가 내세우는 답은 세금 체계 개선과 기후위기 대처예요. 이매뉴얼 사이즈 같은 진보 경제학자들은 최상위 0.1% 부자들이 소득의 23%만 세금을 내는 게 부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60%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해요. 쉽게 말해 1950년대 세금 체계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말인데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의 18% 정도를 세금으로 냈고 부자들은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냈어요. 하지만 2018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의 25%를 냈고 부자들은 고작 23%만 냈어요. 참고로
부자들은 23%를 낸다고 얘기했는데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단순한 0.1%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세금은 더 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한 17% 정도 낸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성장이 갈등을 해소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데 한국만 봐도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박정희 전두환 때 나라가 많이 성장했는데 정말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IMF 외환위기 때는 오히려 성장이 급감했음에도 전 국민이 금모기 운동으로 단합했죠.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결국 갈등을 해소하려면 빈곤과 갈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서 봤듯이 성장은 빈곤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혁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걸 이재명 후보가 깨닫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